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각종 문장들, 뭐 if문, case문, loop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뭐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모든 과정에 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구현 사례는 특별히 보여주지 않고 간단하게 장표로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절, 뭐 if, else 많이 반복하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if절이 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if else 컨디션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항상 컨디션은 뭐 괄호하고서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문, 그죠? 그래서 스위치문 요 변수의 값이 요거이면 얘를 실행하고, 해당 변수의 값이 요거이면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는 언제예요? 케이스문에 만약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디폴트가 수행된다. 그래서 디폴트 케이스는 언제 실행되냐면, 그죠? 케이스문에 해당되는 게 매치되지 않는 경우에 그가 디폴트가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또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그 다음에 do while, 그죠? 항상 while문이 존재하면 반대로다가 do while이 존재하죠. 그죠? 차이는 당연히 얘는 최소한 루프를 한 번 실행하고, 최소한 한 번은 실행하고, 이 컨디션에 의해서 다음을 또 실행할지, 그 다음에 그만둘지 결정하는 거지만, 앞에 있는 while문은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는 한 번도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뭐 차이가 있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for죠. 그래서 우리 앞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면 for, 조건, a가 어떤 베리어블, 그래서 이러한 구문을 우리가 했던 게 아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기억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잘 구현하셔야 되고요. for 그 다음에 우리가 오브젝트도 루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SAP 아바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오브젝트를 루프를 돌릴 수가 있는데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리터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해당 리터럴 오브젝트는 현재 속성이 두 개, 즉 어트리뷰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해당 오브젝트를 루프를 돌리겠다는 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어트리뷰트가 하나씩 들어옵니다. 만약에 해당 오브젝트가 어트리뷰트가 3개가 있으면 해당 루프는 3번 루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의 키를 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열. 그래서 배열을 루프를 돌린다는 건 배열도 객체긴 객체지만 배열을 루프를 돌린다는 건 이 배열의 각각의 아이템, 그다음에 인덱스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인덱스를 가지고 값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객체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값을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컨셉은 똑같죠. 컨셉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브젝트를 루프를 돌리면 여기 하나씩 해당 오브젝트의 키 값이, 즉 속성 값이 온다고 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키1이라는 값이 루프문 돌 때 올 테고, 두 번째 루프일 때는 키2라는 값이 오겠죠. 그래서 객체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has on property. 해당 속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번 확인하는 거죠. 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의 어트리뷰트는 런타임 시에 삭제되고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오브젝트한테 해당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has on property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 액세스를 하는 거죠. 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배열도 우리가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랭스.
그래서 우리가 이 폼은 보면 i는 0, 그래서 array length는 L. 그래서 초기화를 이렇게 두 개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두 번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여러분 빨리빨리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if문을, 그렇죠? 요 if문을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컨디셔널 어사인먼트라고 하는데, 그죠? 컨디셔널 어사인먼트. 컨디셔널 어사인먼트는 뭐예요? s텍스트랑 요거랑 비교해서 이게 true면 얘를 수행하고, 얘가 false면 얘를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여기다 담고. 근데 문장이 사람의 눈에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되죠. 가독성이 좋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물론 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 코딩 양 또는 라인 수는 확실하게 줄 수는 있지만 가독성은 얘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그건 여러분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6장을 보면 앞에 보셨던 5장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신텍스 그냥 쭉 넘어갔습니다. 쭉 넘어갔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고요. 6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컨텍스트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죠. 컨텍스트와 스코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되게 애매모호한 얘기죠. 자바스크립트는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는 언어 특성상 하나의 스레드를 통한 랭귀지이기 때문에 정렬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특정 시점에는 딱 하나의 명령어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컴파일러가 없어요. 신텍스 컴파일러를 통해서 컴파일을 하게 된다는 건 우리가 신텍스 체크를 수행하고 신텍스 체크를 하다가 에러가 있으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성화를 못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다가 쓸 수가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인터프리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코드를 하나씩 하나씩 실행하면서 그때 신텍스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는 처음에 실행할 때 디폴트로다가 실행을 할 때 우리가 글로벌 컨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안에서 실행된다는 겁니다. 글로벌 컨텍스트. 애매모호한 얘기죠. 글로벌 컨텍스트. 여러분 일단 용어를 하나를 싹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글로벌 컨텍스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로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죠? 이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 전체 프로그램이 도는 그 영역은 우리가 글로벌 컨텍스트라는 환경에서 돈다라는 거죠. 그죠?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쭉 흘러가다가 만약에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그죠?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해당 펑션에 대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러분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해당 펑션은 자신만의 고유한 또 펑션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펑션 컨텍스트. 자신만의 고유한 펑션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약간 애매모호한 얘기될 수 있는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흘러가다가 만약에 또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또 이 함수는 자신만의 고유한 펑션 컨텍스트에서 또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결국 컨텍스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메인 프로그램이 도는 글로벌 컨텍스트랑
각각의 펑션이 도는 이 펑션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컨텍스트는 우리가 스택에 이렇게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렇게 스택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글로벌 컨텍스트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P1에서 우리가 F1을 호출했기 때문에 F1이라는 컨텍스트가 쌓여 있고 함수가 실행되다가 함수는 당연히 끝나겠죠. 얘는 당연히 삭제되고 당연히 중간에 또 F2라는 컨텍스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컨텍스트,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execution stack이라는 곳에다가 하나씩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컨텍스트를 추가하게 된다. 이 문장은 여러분 약간 좀 애매한 문장인데 여러분이 약간 들으시면 뭐랄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는 항상 어디서 그러니까 이 execution 스택의 맨 상단에 있는 current execution 컨텍스트에서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건데 약간 좀 이건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거는 아까 이제 이미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택이라는 곳에 그죠? 스택이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스택이라는 곳에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글로벌 컨텍스트가 쌓이고 그다음에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펑션 스택이 이렇게 쌓이고 그죠? 펑션 컨텍스트가 이렇게 쌓이다가 이가 끝나면 당연히 그 아래로다가 파괴되고 아래로다가 다시 제어권이 넘어온다. 그러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애매모호한 얘기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내용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xecution context는 크게 두 가지로다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생성하는 단계, 즉 컨텍스트를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생성된 컨텍스트에서 프로그램 로직이 실행되는 그 두 가지의 페이즈로다가 구별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페이즈로다가 나눠져 있는데, 그죠? execution context는 그래서 create하는 페이즈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인터프리터가 그죠? 만약에 객체 생성하는 로직이 있으면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한 만약에 정의가 있으면 해당 펑션에 대한 정의도 당연히 생성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규먼트들 함수니까 뭐 함수에 대한 우리가 컨텍스트 익스큐션 컨텍스트 안에 이제 필요한 아규먼트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생성을 한다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페이즈에서는 말 그대로다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구현한 로직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뭐 객체 생성하는 로직이 있으면 객체도 생성하고, 그다음에 뭐 함수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함수 정의에 대한 것도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아규먼트에 관련된 것도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다 execution 컨텍스트에다가 이제 앞으로다가 코딩을 하나씩 실행하기 위한 그 전반적인 사전 작업을 준비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크리에이션 페이즈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스콥 체인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스콥 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스콥 체인에 대한 이런 값들이 우리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얘기죠. 그죠? 실체가 없는 거니까. 왜냐면 메모리상에서 자바스크립트가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우리가 해당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작업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구현하는 것 자체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다가 그죠? 메모리 구조를 일단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큐션 페이즈가 오게 되면 이미 이제 사전 준비를 앞단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딕스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키워드라고 얘기하겠죠.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일반 자바 프로그램에서 this는 이제 객체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는 약간 좀 상이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this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면 this라는 것은 다른 언어에도 존재하는데, 그죠? 이 this라는 것은 완벽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완벽히 틀려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얘기하는 this는 객체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일반 자바, 그죠?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this는 객체 자신을 얘기하는 건데, 자바스크립트 this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죠? 헷갈리면 안 돼. this를 보는 순간 사람들이 보통 객체 자신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this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execution context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처럼 스택에 이렇게 우리 컨텍스트가 이렇게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컨텍스트 1, 컨텍스트 2, 컨텍스트가 이렇게 쌓이고 해당 컨텍스트가 다 끝나면 다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this라는 건 지금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이 컨텍스트를 의미하는 게 this다라는 겁니다. this. 그죠?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객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this는 뭐예요? 현재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그 컨텍스트, 문맥을 가리키는 게 this라는 거죠. this. 그럼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죠? 글로벌 컨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함수를 위한 컨텍스트가 이렇게 쌓인다고 했죠. 그럼 함수 안에서 만약에 this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이때 this는 누구예요? 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함수가 동작하고 있는 그 컨텍스트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죠?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컨텍스트가 또 머리에 정립이 완전히 안 되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컨텍스트는 뭐예요? 해당 프로그램 소스가 돌고 있는 그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환경, 컨텍스트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는 우리가 일반 프로퍼티와 유사한 거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그죠?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다가, 그죠? 함수를 호출했어요. 콜,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콜 펑션 1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함수로다가 점프를 하겠죠, 그죠? 점프를 하겠죠. 점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this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호출해 준 게 this고 그 this라는 거를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콜 펑션 하게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한 요 펑션 안에서의 여기 안에서의 this는 정확히 따지면 이 함수가 동작하는 컨텍스트. 그럼 함수는 누구에서 동작해요? 이 자기를 호출한 요 바깥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자기를 호출한 이 바깥의 프로그램이 결국 this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this는 완벽히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를 포기하면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고 있네요. 그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돌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함수가 하나 호출했다. 예를 들어서 call function a 이렇게 호출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다가 점프가 돼요? 프로그램이니까 a라는 함수 안으로다가 로직이 이렇게 점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로직이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에 this라고 하면 얘는 누구냐? a라는 함수 안에서 this라고 하면 누구냐? 이 this는 현재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문맥이다. 그럼 현재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문맥은 정확히 누구냐? 라고 하면 a라는 함수를 호출한 p1이 문맥인 거죠.
얘가 얘를 호출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this라고 하면 P1과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정의되어져 있는 곳이 this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를 호출한 그 당시의 문맥이 this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체를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앞서 얘기한 거는 이제 this랑 우리가 컨텍스트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나름대로 다 이제 막 설명을 많이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예제가 상당히 좋은데,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this를 이해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버튼 하나를 달았죠. 그래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핸들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함수를 호출하게끔 해놓은 거죠. 사용자가 만약에 버튼을 누르면 핸들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호출되겠죠. 이 함수 안에서 this라고 이렇게 로그를 했어요. 그럼 이때 this는 누구일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보시면 요 핸들이라는 요 이벤트 핸들러 요거는 지금 그죠? 요거는 어디서 지금 동작하고 있냐면 글로벌 컨텍스트 해당 프로그램의 글로벌 컨텍스트에서 지금 구현이 되고 동작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걔는 누구냐? 윈도우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죠? 브라우저 오브젝트 트리에서 여러분이 결국 윈도우 오브젝트라는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고 프로그램을 하나를 우리가 12번 만들 차례네요. 12번을 하나를 만들어서 A12 this라고 하죠. 교재와 동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크립트 펑션 핸들 console.log this 화면에 버튼 하나가 필요하네요. 버튼 타입은 버튼이고 on클릭 해당 버튼이 클릭했을 때는 우리는 핸들이라는 걸 호출해 주겠다. 클릭 미로 있네요. 클릭 미 그죠? 이렇게 구현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12번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항상 크롬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디버깅 같은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선 크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콘솔에 가서 클릭미를 누르면 지금 여기가 누가 나와요? 그쵸. 디스를 찍어봤더니 윈도우 객체죠. 윈도우 객체. 그죠? 보통 사람은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그죠? 이 로직이 어디서 돌아? 지금 버튼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니까 그죠? 버튼에 의해서 동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튼 객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점에 우리가 디스는 윈도우 객체다. 그죠? 문맥이에요, 여러분, 문맥. 그죠? 현재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문맥. 현재 이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문맥은 윈도우 안에서 현재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는 계속 변해. 어떤 상황에 따라 디스는 또 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디스는 또 틀리고.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펑션 테스트 console.log this 이렇게 해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호출해보죠. 이렇게. 그럼 이때의 또 디스는 누구일까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때도 윈도우네요. 그죠? 윈도우. 그죠? 윈도우. 디스는 결국 현재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문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 그죠? 문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콜과 어플라이라는 이제 우리가 객체는, 모든 객체는 기본적으로다가 뭐가 있다고 했죠? 콜과 어플라이라는 그런 기본 메소드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는 콜과 어플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는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this를 변경하기 위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저라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할 건데,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유저 함수 호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저를 호출하고 싶어 함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저 first name 길동 last name 홍 나이는 30. 우리 이렇게 호출하면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에서. 그죠? 이렇게 호출하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호출하지 않고 이렇게 콜과 어플라이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this를 변경하기 위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를 호출하면 그 this는 우리가 컨텍스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다 결정이 돼.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의해서 이 함수 안에서의 this는 자동으로 다 결정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this를 변경하고 싶어. this를 변경하고 싶으면 우리가 user.call 해서 이 유저라는 함수 안에서 this는 얘로다가 나는 사용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던지면 되고, 어플라이는 파라미터를 밸류다가 받는 거고, 이 콜이라는 이 메소드는 파라미터를 그냥 나열해서 던지는 거고,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나는 파라미터 앞에 거 첫 번째 파라미터는 this에 해당되는 객체를 던지는 거고, 변환, 치환시킬, this를 치환시킬 걸 해주는 거고, 나머지 뒤에 거는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를 나열해서 던지고 싶으면 콜, 파라미터를 배열 형태로다 던지고 싶으면 apply,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this를 한번 살짝 바꿔보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펑션을 테스트 아까 했던 거죠. 이렇게 하고 바에다가 operation 함수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죠. 얘는 함수죠. 함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말은 안 되지만 얘는 테스트 함수를 호출할 때 그냥 이렇게 호출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테스트 콜 첫 번째 파라미터는 뭐야? this 변경하고 싶은 this 오퍼레이션 파라미터 없고 그죠? 파라미터 없잖아. 지금 이 함수에 파라미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 주소를 카피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면 창가 엄청나게 띄워놨구나. 여러분 여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F12를 눌러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제 콘솔.log를 로그를 안 찍었네요. 다시 해보면 여기 와서 여기다가 또 찍어야죠. 콘솔 로그 this가 누구냐? 이때 this는 누구냐?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F5 클릭. 두 번째 찍히는 this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죠? 첫 번째 this는 윈도우, 두 번째 this는 자기 자신. 제가 그렇게 코딩을 짰으니까. 현재 이 함수 안에서 테스트라는 함수 안에서 this는 누구로다가 대체한 거예요?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은 결국 누구예요? 가봤더니 함수 자기 자신.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를 우리가 원하는 걸로다가 변경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문맥을 고려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문맥이 this로 넘어오면 내가 프로그램 짜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현하다가 내가 만약에 필요한 문맥이 있으면 해당 문맥을 내가 콜 메소드나 apply라는 메소드에 이렇게 문맥을 던져서 얘를 this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이 대충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제 경험을 몇 번 많이 구현하시다 보면 그때 이제 내 거로다가 딱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nd라는 거 앞에서 본 건 콜과 apply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ES5 버전이 되면서 우리가 bind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죠. bind. 그래서 bind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ES5가 되면서 이제 도입이 된 거고, 또 bind라는 건 이제 어떻게 쓰냐면 함수에다가 bind 하고서 여기다가 함수 안에서 사용되어질 this에 해당되는 거 던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this.handle, 이 핸들은 함수죠. 여기 있는 함수예요. 함수에다가 .bind, 나는 이 this를 얘로다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this는 당연히 윈도우가 될 테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약간 치환한 거죠. 그래서 리터럴 오브젝트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리터럴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고 this.handle.bind 이렇게 던지면, 그죠? 이렇게 던지면 이 시점에 this는 당연히 누구예요? 이 오브젝트가 this인 거죠. 예제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bind라는 이러한 메소드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ES5 버전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bind라는 걸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bind라는 걸 쓰게 되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다가, 그죠? 첫 번째 파라미터로다가 여러분이 this로다가 사용되어질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던지어서 이 bind를 호출하게 되면 이 bind의 이 메소드에 의해서 새로운 this가 연결되어져 있는 메소드가 리턴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또 어려운 얘기 보시고서 이해되면 다행. 근데 이해 안 되면 그냥 bind라는 것보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bind라는 것보다 해당 함수에다가 이 객체를 this로다가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기능이다. 밑에 거 보시면 완벽히 이해되죠? 핸들이라는 거를 그냥 호출하게 되면 이때 this는 윈도우인데 나는 this를 이 오브젝트로다가 이제 문맥을 변경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this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뭐 add event listener 이런 거는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예제로 봤으니까 현재 문맥이랑 전혀 관련 없는 신텍스니까 뭐 이해 모르셔도 되고 이해 안 되셔도 되고. 한번 여기까지 우리가 그 this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this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는 되게 애매모호해. 그죠?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 this는 객체 자신을 나타냈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this는 누구를 나타내요? 알 수 없어. 프로그램이 돌 때에 this는 문맥을 나타내는데 이 문맥은 시점에 따라 계속 바뀌어. 그래서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this를 잘 캐치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알아서 던져준 그 문맥이 나는 필요 없을 때가 있잖아. 내가 원하는 고유한 문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문맥을 바꿔치기를 해야 돼. 그럼 그 문맥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어? call, apply, bind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이제 사용하는 신텍스가 약간 틀린데 그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나는 어떨 땐 콜이 필요해, 어떨 땐 bind가 필요해, 어떨 땐 apply가 필요해.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구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